자, 오늘 11강입니다. 우리 어제 공간에 대해서 배웠죠? 벡터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그 다음에 서브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 어제 거 복습하면서 이 널 스페이스와 인디펜던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한번 긴밀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널 스페이스와 자, 먼저 제가 A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몇 강 전쯤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형대수가 이제 뒤로 갈수록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같은 말이 너무 많아진다. 얘도 이걸 의미하고 쟤도 이걸 의미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 좀 맛보기로 A의 팩터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말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한 대략 7개 정도, 6개? 이 말을 관점에 따라서 6개로 할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먼저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걸로 가봅시다. 1번. 만약에 A의 컬럼 벡터가 이런 식으로 4개 있다고 쳤을 때 2차원에서 4개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인디펜던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죠? 벡터 2개를 비교할 때는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으면 디펜던트라고 하긴 했지만 3개 이상으로 가면 어떤 게 디펜던트 하다고 했죠, 제가? 그쵸. 하나를 잡고 나머지들 벡터로 선형 결합을 통해서 그 녀석을 만들 수 있으면 그 녀석이 이제 디펜던트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배운 걸로 디펜던트 한 거고, 만들 수 없다면 인디펜던트 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냐? 라는 질문으로 이 녀석이 디펜던트 하냐? 인디펜던트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관점은 공간으로 보면 돼요. 다른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했을 때 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존재하면 디펜던트 한 거예요?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그쵸, 디펜던트 한 거죠. 선형 결합, 수적으로 봤을 때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냐라는 말이 되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다른 벡터들이 스팬하는 영역 안에 다른 벡터가 존재하냐 안 하냐로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나요? 하나의 벡터가 다른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있냐 없냐로 디펜던트한지 인디펜던트한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두 개 1, 2번을 오로지 식으로만 나타내 볼 거예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자, A 매트릭스에 n개의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x는 벡터들을 말하고요. c는 상수, 스케일러를 말하는 거예요. 자, only solution이란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해가 이것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이런 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c가 x는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c들을 이제 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만족하는 c들이 다 0이냐? 0만으로 이 식이 만족이 되냐? 그게 0인 only solu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거를 같이 이해해보죠. 우리 일단은 과거로 돌아가서 벡터들의 선형 결합, 벡터들의 상수배 한 다음에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선형 결합이라 그랬었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A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을 거예요. C에 따라서 C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일 때 2가 될 수도 있고, 2일 때 3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을 때 이 녀석이 0이 되는, 이 식이 0이 되는 게 C에 0 빼고 다른 숫자가 있다면 그것은 인디펜던트한 걸까요? 디펜던트한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식을 만족해야 돼요. 지금 cx1, cx2 이렇게 다다다다닥 더해서 equal 0을 만족하는 c들의 조합이 0만 있으면, 만약에 0이
only 솔루션이라면 그것은 디펜던트한지, only 솔루션이 아니라면 0 말고 다른 것들도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녀석은 인디펜던트한 건지 디펜던트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볼래요? 답은 0만 만족이 된다면 그 녀석은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들은 선형 결합이죠. 다 선형 결합이야. 그럼 제가 C1, X1 빼고 다 반대쪽으로 넘겨볼게요.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이렇게 넘기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다시 위치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하나 빼고 다 반대쪽 항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C1만 옮겼다가 C1과 X1만 옮겨서 다시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C는 상수니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C1, X1, 즉 X1만 다시 남겨보면 마이너스 C1분의 1 하고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이 녀석이랑 만나면 또 다른 상수가 될 거고. 그치요? 자, 근데 이 X1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들어봐요. X1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상수들의 다 0 말고 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말과 똑같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제가 직접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C1분의 1 넘기고 나머지 다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은 C1분의 1 뭐라더라, C2를 C1 마이너스 C1으로 나누면 또 어떠한 상수가 될 거고 이 녀석도 어떠한 상수가 될 거예요. 그 상수들을 D라고 해볼게요. 자, 잘 보면 지금 하나의 벡터가 다른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결합이 됐죠. 그랬을 때 0 말고, 즉 여기 뒤에다가 다 0 넣으면 0이니까 그 조합 빼고 다른 게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낸 거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란 뭐였죠? 벡터에다가 상수배한 다음에 막 이리저리 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 녀석의 2배, 얘는 3배 해서 더한 거, 뭐 얘는 마이너스 1배, 얘는 2배 해서 이렇게 더한 것들을 총칭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 했고, 자, 그때 이 녀석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C1과 X1만 반대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던 마이너스 C1도 양변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됐냐면 X1은 다른 상수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졌죠. 근데 D가 모조리 0인 경우 빼고 이 X1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말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면은 이 식을 이 세 번째 문장을 제일 많이 쓰긴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좋아요. 즉 only 솔루션이면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엔 널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한 생각할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만약에 널 스페이스에 A 행렬에 널 스페이스에 0 벡터만 존재한다면 이 컬럼들은 다 인디펜던트한지 혹은 디펜던트한 게 껴있는 건지 잘 생각해 봐요. 다시 널 스페이스에 이 행렬에 이 A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에 0 말고 다른 것이 존재 안 한다면,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에 0만 있다면 그 녀석은 인디펜던트한 건지 디펜던트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자, 좋아요. 1분 된 것 같으니까 이번엔 역으로 물어볼게요. 자, 만약에 널 스페이스에 0만 있다면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디펜던트한 거예요?
인디, 디펜던트. 오케이. 디펜던트 한 표. 자, 그 옆에 분은 인디펜던트 한 표. 자, 동우는 인디펜던트. 크게 말해주세요. 자, 그 옆에 분은 인디펜던트. 그 앞에 분은 인디펜던트. 그 앞에 분은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 디펜던트. 뭐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디펜던트. 왜 디펜던트라고 생각했어요? 다 0이기 때문에 디펜던트다. 다 0이기 때문에. 자, 우리 널 스페이스가 뭐였죠? ax equal b에서 b가 0일 때, 이 녀석이 다 0일 때 이 x들이 이루는 공간이라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래서 패스할까요? 자, 그 다음에 디펜던트 한 분 누구였죠? 오케이, 왜 디펜던트라고 생각했어요? 아, 찍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인디펜던트라 말하는 사람 중에서 명훈 씨는? 함정 공간이 추적되지 않으면 널 스페이스 하나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 그때 제가 인버터블 얘기할 때 했던 걸로. 좋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 뒤에 영원 씨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저번 그냥 널 스페이스에는 연결 하나로 좀 응. 하나로 있으면 좋아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우리 3번 문장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3번 문장으로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x들의 상수를 막 넣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x고 여기가 이제 컬럼으로 x1, x2, 따다다다 xn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상수들이 막 있겠죠. c1, c2, c3, c4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컬럼 오퍼레이션 할 겁니다. 컬럼 오퍼레이션 하면은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x1에다가 하나, x2에다가 하나, x3에다가 하나, 즉 이런 식이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지죠. 즉 이 두 녀석을 곱한 건 이 말과 완전히 똑같아요. 이 식이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0, equal 0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즉 이 말은 A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식이다 라고 봐도 돼요. 그쵸? 왜 같았죠? 이 녀석 C1, C2, C3, C4를 컬럼 오퍼레이션 해보니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더라. 근데 우리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형태는 어디서 봤었다? 인디펜던트 한 건지 디펜던트 한 건지를 표현할 때의 식이었다. 자, 그리고 다시 3번 문장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식을 만족하는 녀석이 0 하나라면, 0만 있다고 하면 뭐라 그랬죠? 인디펜던트 하다 그랬죠. 즉 다시 4번 문장으로 돌아와서 널 스페이스의 조합이 널 스페이스 들로 가능했을 때 0만 된다면 얘와 똑같은 말입니다. only solution, 0이 only solution이면 이 A 매트릭스들의 벡터는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AX equal 0에서 X들의 조합, 이 X들의 집합이 널 스페이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AX equal 0. 그랬을 때 이 녀석 잠깐 놔두고 0 잠깐 놔두고 이 녀석들만 먼저 곱해볼게요. 컬럼 오퍼레이션으로. 그래서 C1, C2, C3, C4를 눕혀서 곱했더니 컬럼 오퍼레이션 했더니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equal 0이래. 얘도 equal 0이네. 우리 AX equal 0 언제 구할 때 쓰죠? 널 스페이스 구할 때 쓰죠. 얘도 널 스페이스 구할 때 쓰는 식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이 녀석을 만족하는 C의 조합들이 0만 된다면 그 녀석들은 인디펜던트한 거다. 왜 그랬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즉 0인 것만, 이 식이 만족하려면, 이 식이 만족하는 게 0인 것만 있다면 이 x들은 다 인디펜던트한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위의 식이 이 밑에 식과 널 스페이스를 구하는 식과 똑같았어요. 왜 똑같았다고? 컬럼 오퍼레이션을 해보니까 똑같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즉 이 두 말은 표현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A의 벡터들은 인디펜던트한 건가요? 디펜던트한 건가요? 디터미넌트가 0이면 작아졌죠, 차원이. 쪼여졌죠. 그래서 디펜던트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며칠 전에 했던 강의지? 그때 강의 인버스 했을 때 아마 좀 심층적으로 다뤘던 것 같으니까 그쪽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즉 디터미 A의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었다는 말은 이 녀석들의 컬럼으로 지금 볼게요. 컬럼 벡터들 중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3차원이 2차원 혹은 1차원 혹은 0차원은 존재하지 않겠지. 뭐 어쨌든 3차원, 2차원, 1차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3차원짜리가 2차원, 1차원으로. 왜 줄어들죠?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는 이 넓이가 절대값으로 했을 때 양수가 있다면 이렇게 커지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0.5라면 2분의 1로 줄은 걸 의미하고, 0으로 됐다면 이만큼의 넓이가 0이 됐다는 얘기니까. 즉 이렇게 평면을 이루고 있던 얘들 중 하나가 직선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같은 직선에 있으면 제 디펜던트한 거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말은 A 매트릭스에 디펜던트한 벡터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A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면 그 녀석들, A 매트릭스의 벡터들은 디펜던트 할까요? 인디펜던트 할까요? 자, 인버터블한 게 뭐였죠? A로 만들어진 공간을, 그러니까 A로 의해서 변형된 공간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냐 라는 말이었죠. 근데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차원이 작아지는 경우라 했어요. 그럼 차원이 안 작아지려면 디펜던트한 컬럼이 없어야 돼요. 그치요? 다 인디펜던트 해야지 A로 변형을 했을 때 차원이 작아지지가 않지. 혹시 이 말이 지금 살짝 어렵게 느껴진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필요하다 하면 눈빛을 주세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자, 한번 봅시다. 2x2로 갑시다. 자, 이제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배웠으니까 이 녀석 지금 어떻게 공간이 변했는지 보이나요? 지금 X축은 1,1로 올라가고 Y축은 이쪽으로 갔어요. 즉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런 공간의 변환이 이루어졌죠. A 매트릭스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왜죠? 이 녀석이 I-햇의 변환된 I-햇을 의미했었고 이 녀석이 변환된 J-햇을 의미했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버터블 하다, 즉 역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변했던 공간을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행렬이 존재하니?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왜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의 점으로 여러 개의 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개의 점으로 하나의 점을 합치는 건 가능한데 그 역은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죠? 함수의 정의상 맞지 않으니까. 정의역과 치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 즉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차원이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원이 작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컬럼들끼리 다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벡터들끼리 다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금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말 가지고 6개 문장으로 다 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널 스페이스 얘기도 나왔었고요. 디터미넌트 얘기도 나왔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잘 공부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4번이 잘못 이해하는 거는 널스페이스에 0 벡터만 있다 해야지 인디펜던트. 쏘리. 네, 0만 있어야 말하고 쓴 거랑 반대로 했네요. 0만 있다면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쓰는 거랑 말이랑 반대로 해버렸네요. 그쵸? 좋아요. 우리 오늘은 널 스페이스를 직접 구해서 Nullity Theorem, 정말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거 한번 배워봅시다. 자, A 매트릭스를 제가 줄게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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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섯, 팔. 우리 일단 이 녀석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있잖아요. 지금 얘는 대각선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대각선이라, 이걸 대각선이라 해야 되나? 이걸 대각선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대각선이라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할 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만들 때 첫 번째 피벗 잡고 두 번째 피벗 밑에 있는 거 다 0으로 만들기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 녀석들의 피벗 잡고 그 녀석 밑에 있는 얘들 다 한번 0으로 만들어 봐요. 피벗 밑에 있는 얘들. 자, 다들 만들었죠? 똑같나요, 저랑?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똑같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형태랑 살짝 달라요. 대각선이 일단 너무 애매해요. 그쵸? 그리고 대각선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약간 0이 만들어진 위치도 계단 형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계단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위에가 숫자들이 있고 그 밑에가 0이 있죠. 이 형태를 에슬론이라고 해요. 에슬론. 에슬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에슬론이라 한다.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워줘야지. 됐다. 우리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자, 어퍼의 형태로 지금 만든 이 녀석의 피벗은 뭔가요? 피벗 일단 1은 너무 자명하죠. 이 녀석 피벗이고 또 이쪽이 그거 좌표로 말해줘요. 몇몇 엘리먼트 우리 부르듯이 몇몇 2, 3? 2, 3 맞아요? 2, 3? 2, 3 그쵸? 얘네 두 개가 피벗이에요. 왜냐면 제가 피벗 잡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0이 아닌 얘들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긴 일단 0 없으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녀석 맞고 자 그 다음 밑에 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잡으려고 보니까 0이네. 얘 패스. 얘도 0이네. 패스. 0이 아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이 피벗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느낌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피벗이 속해 있는 컬럼이 있고 피벗이 속해 있지 않은 컬럼이 존재해요. 그쵸? 이 녀석은 피벗이 존재하는 컬럼이고 이 녀석들은 피벗이 존재하지 않는 컬럼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얘는 피벗이 있다. 그래서 피벗 컬럼이라고 부를 거고 피벗이 없는 얘들은 free 컬럼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free 컬럼이냐는 조금 이따가. 자, 여기까지 적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매트릭스는 몇 차원을 스팬할 수 있을까요? 이 녀석, 제일 어퍼 트라이앵글러 비슷하게 만든 에슬론 형태로 만든 이 녀석은 벡터들 가지고 몇 차원 스팬할 수 있을까요? 2차원. 왜 2차원이죠? 이 녀석 아무것도 못하니까. 원점의 반이 있죠. 이게 그럴라. 이걸 좀 말해줘야겠다. 자, 봐봐요. 스팬을 따질 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디펜던트 한 애들의 집합이 한 3개라면 이 녀석도 무조건 3개예요.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이쪽으로 봐서 랭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말은 즉슨 로우 벡터로 봐도 돼요. 로우 벡터로 한번 봅시다. 이 녀석 4차원에 사는 어떤 하나의 벡터죠. 얘도 4차원에 사는 어떤 벡터고 얘도 4차원에 사는데 얘는 원점이죠.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벡터 2개 있으니까 2차원밖에 평면밖에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랭크가 2입니다. 컬럼으로 보자면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디펜던트하죠. 완벽하게 2배 하면 얘가 될 수 있어요. 그치요? 그래서 얘네 둘은 해봤자 같은 직선밖에 못 만들 거고 자, 이 녀석도 보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디펜던트하네요. 이 녀석도 즉 직선 하나밖에 못 만들 테고 직선 하나 직선 하나니까 2차원 스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랭크가 2라는 걸 이 녀석의 A 매트릭스라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숫자 2가 여기서 보면 이런 엘리먼트들 숫자 2 말고 2가 나타내는 또 어딘가에 2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매트릭스에서 모의 개수가 딱 2개 2예요. 뭐죠? 피벗의 개수가 딱 2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랭크는 피벗의 개수와 동일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왜 피벗의 개수가 랭크가 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우 벡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매트릭스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그 녀석 에슬론 폼으로 만들던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만들던 뭐 하죠? 피벗 잡고 그 밑에 애들을 만약에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녀석에다가 몇 배 한 다음에 또 몇 배 한 다음에 더하던가 빼고 또 이 녀석 밑에 만들 때도 이 녀석 위에다가 몇 배 해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또 여기로 와서는 이 녀석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미 계산된 얘들 가지고 몇 배로 빼고 만들고를 계속 반복하죠. 자, 제가 벡터에다가 몇 배 하는 거 그것들끼리 더하고 빼는 거 뭐라 그랬죠?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랬죠. 잘 생각해봐요. 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막 진행해.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벡터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스카일러 배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로 계속 진행했더니 어떤 녀석이 0이 되었다는 말은 디펜던트하다는 말과 똑같죠? 이해돼요? 자, 어떤 이 매트릭스를 에슬론 폼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로우 벡터들을 계속 더하고 빼고 했단 말이에요. 상수배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아까 우리 봤던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에서 그 C1x1, C2x1 equal 0을 만들었을 때 C가 0 말고 또 다른 조합이 가능하다는 말이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돼요?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더라도 자, 인디펜던트한 거는 오퍼레이션 하다 보면 결국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이 아닌 얘들은 다 어떤 얘들인 거죠? 디펜던트한 얘들은 다 0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남은 얘들은 어떻다는 거죠?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인디펜던트한 녀석들이 3개 있으면 그 녀석들은 몇 차원 만들 수 있다? 3차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걸 랭크라고 한다. 그쵸? 즉 피벗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는 다 0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었다고 해봐요. 그럼 피벗이 하나 더 늘었죠. 얘도 피벗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0이 되었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이 컬럼은 이 로우는 이 2개의 로우에 대해서 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피벗이 나올 수가 없어. 정확히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해보면 좀 이해될 거예요. 즉 피벗이 남아있는 로우의 개수라는 것은 피벗의 개수와 동일하고 피벗의 개수라는 거는 인디펜던트한 로우 팩터들이
몇 개 있냐는 소리니까 그 말은 즉슨 그 매트릭스가 나타낼 수 있는 차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좀 이해되나요? 제가 여기에다 뭐라 적었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제 공책에다가. 한번 보고 이해해 보세요. 엘리미네이션 할 때, 소거법을 진행할 때 디펜던트한 로우는 사라진대요. 즉 인디펜던트한 로우에만 숫자들이 남아있고 그 녀석들이 남아있는 게 2개라면 피벗이 2개란 소리고 인디펜던트한 로우가 2개니까 랭크 A는 2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녀석을 제가 방정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들 한번 바꿔보세요. 같이. 이 녀석을 바꿔보면 미지수는 XYZW로 할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 뭐 구하고 있죠? 널 스페이스 구하고 있죠. 널 스페이스 이퀄 0으로 두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미지수가 4개인데 방정식이 2개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있을까? 무수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미지수 4개나 있는데 2개씩만 만족하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봅시다. Z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그쵸? W가 뭔지에 따라서 Z가 계속 바뀌어요. 즉 Z는 W에 종속되어 있고 W는 무엇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쵸? 이 녀석이 15869가 되더라도 그게 만족하는 해는 존재할 거예요. 그쵸? W가 아무리 어떤 녀석을 가져와든 뭐 허수 빼고 막 마이너스 5000 가져와도 그거에 만족하는 Z가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피벗이 없는 얘들을 프리 컬럼이라고 불렀죠. 왜 그랬냐면 이 녀석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이 W가 너무 자유로워서 아무거나 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 컬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피벗이 없는 얘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Y도 한번 봅시다. 자, Z 이거 뭐 어떻게 소거법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웠다고 생각해보고, 자, 이미 W로 의해서 Z도 정해졌으니까 얘네 둘 상수니까 얘네 둘은 잠깐 놔두고 얘네 둘만 봤을 때 X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그쵸? Y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즉 Y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Y가 있던 여기도 프리 컬럼이 되는 거예요. 왜? Y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W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프리 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괜찮죠? 프리 컬럼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해를 하나 구해볼게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Y랑 W 먼저 임의의 숫자를 정해줘야지 답이 하나 딱 나올 거예요. 자, 제일 만만한 숫자 2개 있죠. 뭐랑 뭐죠? 1이랑 0. 그렇기 때문에 0과 1을 넣어볼 거예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자, 위에 맨 처음에는 Y에다가 0, W에다가 1 넣어볼게요.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 X, Y, Z, W는 어떻게 나오나요? 각자 구해보세요. 맞게 나오나요? 저 맞았나요? 저 맞았나요? 다들 똑같이 나오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구해봅시다. 자, 얘다 0 넣고 얘 1 넣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넣어보죠. 여기에다 1, 여기에다 0 넣어볼게요. Y는 1, W는 0. 자, 우리 이렇게 좀 제일 쉬운 얘들 가지고 부분적인 이게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얘 빼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Y에다 0 넣고 W에다 1 넣은 녀석을 했어요. 아니, 왜 굳이 에다 Y에다가 0 넣고 W에다 1 넣었나요? 일단 두 명의 이 프리 컬럼에 존재하는 변수들이고, 그리고 제일 만만한 숫자가 0과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0과 1, 1, 0을 넣으면 인디펜던트 하죠. 공간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일 만만한 숫자가 1, 1이라고 해서 1, 1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둘둘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어차피 디펜던트 하게 되잖아. 그럼 같은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구하나 마나이기 때문에 인디펜던트한 0, 1과 1, 0을 가지고 왔다. 0, 0은 그럼 왜 안 했죠?
0 넣으면 당연히 0이겠지. 0 넣으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0은 신경 쓰지 않고 제일 쓸모 있으면서도 간단한 01과 10을 넣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애들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이 두 개를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AX equal 0의 스페셜 솔루션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 하나 안 한 게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자, 우리 프리 컬럼 배웠었죠. 피벗이 없는 컬럼들을 배웠었는데, 피벗이 없는 컬럼들에 속한 변수들 있죠. 지금으로 치면 y와 w가 되겠네요. 얘네는 fre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free variable. 이것도 적어줄게요. 이 y와 w는 free variable이라 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을 내보세요. 자, 이렇게 스페셜 솔루션 구했죠? 그럼 이 스페셜 솔루션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얘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해들도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x, y, z, w가 2, 0, 마이너스 1이래. 이 녀석에다가 2배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다 2배 해봐요. 그럼 이 식 전체에다 2배 한 거랑 똑같죠? 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즉, 이 녀석에 2배 해도 되고 3배 해도 되고 100배 해도 되고 마이너스 1000배 해도 되죠. 즉, 이 녀석의 스케일러 배 한 녀석들이 모두 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밑에는 당연히 똑같겠죠. 이 녀석 또한 몇 배를 하든 간에 그 녀석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 답이 되나요? 이 녀석에 몇 배를 한다는 거, 이 식 자체에다가 몇 배를 한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 스페셜 솔루션 2개, 벡터 2개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면 영역이 만들어지죠. 지금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죠? 몇 차원짜리? 2개 있으니까 2차원짜리 영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즉 4차원 안에 어떤 2차원짜리 평면이 있는데 그 녀석 다 이걸 만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즉 AX equal 0에 해를 구하고 싶다면 피벗을 잡고 free variable을 구한 다음에 free variable에다가 01, 10 넣고 만약에 3개면 100, 010, 001 넣은 다음에 그럼 벡터들 나오죠? 그 녀석들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면 그 녀석이 AX equal 0의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셜 솔루션 2개가 나왔죠? 그럼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2차원이겠죠? 이해되나요? 왜? 널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벡터 2개 나왔으니까. 그 녀석들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거니까. 만약에 벡터 2개 나왔는데 그 녀석이 디펜던트 하면요? 그래서 01, 001 넣은 거예요. 그럼 절대 디펜던트 할 일 없으니까. 그쵸? 이해되나요? 우리 오늘 뭐 배웠냐면요. 널 스페이스 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널 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엘리미네이션 해서 어퍼 트라이앵글러로 만들든 에슬론 형태로 만들든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피벗이 있는 녀석과 피벗이 없는 녀석이 나타났어요. 그쵸? 피벗이 있는 녀석은 피벗 컬럼이라고 불렀고요. 피벗이 없는 얘들은 프리 컬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의 해 AX equal 0 이거의 equal 0을 구하기 위해서 다항식으로 바꿔보니까 이렇다더라. 근데 아까 free 컬럼에 속해 있는 얘들은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 free variable이었어요.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없었어요. 왜죠? 어차피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Z는 W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W를 올가매고 있는 얘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W랑 Y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0, 1과 1, 0을 넣었어요. 0, 1과 1, 0을 넣게 되는 순간 이 두 개가 0, 1, 1, 0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디펜던트 할 수 없죠. 일단 그거 머릿속에 갖고 있고 디펜던트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이 녀석들 가지고 스페셜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쵸? 스페셜 솔루션을 구했더니 벡터 2개가 나왔고 이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드는 영역 이 영역 자체가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즉 널 스페이스는 스페셜 솔루션의 개수로 정해지고 왜? 스페셜 솔루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가 2차원이라는 건 스페셜 솔루션도 2개가 나왔다는 거고 그럼 프리 베리어블도 2개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널 스페이스가 4차원이라면 프리 베리어블이 4개 있다는 것이고 프리 베리어블 4개로 1, 0, 0, 0,
0100, 0010, 0001 넣어서 스페셜 솔루션 4개 구할 수 있겠죠. 그 녀석들은 다 인디펜던트 할 거고, 그 녀석들 4개 가지고, 인디펜던트한 녀석들 4개 가지고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거니까, 즉 널 스페이스의 해는 4차원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이 좀 이해되나요? 말이 좀 빨랐어요. 말이 좀 빠르긴 했는데 이해 안 되면 다시 해줄게요. 이해 안 된 사람 있나요? 괜찮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화 해봅시다. 만약 랭크가 R이라면, A의 랭크가 R이라면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알 수 있어요. 이 AX equal 0을 구했던 녀석들을 차근차근 돌아가 보면 이 녀석을 랭크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녀석을 nullity A라고 합니다. nullity A, 랭크 A 이렇게 쓰는 것처럼 nullity A라고 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랭크가 R이라는 거는 피벗이 R개에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됐죠? 왜 피벗의 개수가 랭크이니까는 전 강의래. 이거 녹화되면, 이해 안 되면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래서 피벗의 개수가 R개였고, 그러면 만약에 피벗이 여기랑 여기에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녀석들은 free 컬럼이 될 거예요. 그쵸? free 컬럼인 얘들에 속해 있는 변수들은 free variable이라 했죠. 그리고 free variable들에다가 01, 001, 뭐 010 넣어가지고 스페셜 솔루션 구할 거예요. free variable이 3개였으니까 스페셜 솔루션도 지금은 이걸로 합시다. free variable이 2개니까 스페셜 솔루션도 2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2개의 팩터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고요. 이 녀석에다가 몇 배를 곱하고 몇 배를 더하든 이 2개 가지고, 즉 이 2개 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게 되면은 어떠한 영역을 만들 거고, 그 영역이 널 스페이스가 되고, 즉 로우가 n이라면 n개에서 랭크 피벗의 개수만큼 뺀 게 free variable의 숫자가 되고, 그쵸? 여기까지가 free variable의 숫자가 돼요. 개수가 돼요, 개수. 그리고 free variable의 개수만큼 nullity가 결정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nullity theorem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free 컬럼이 됐든 free variable이 됐든 f의 개수가 되고, 그 녀석들만큼 스팬에서 영역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역이 nullity A 라고 그랬으니까, 즉 A의 nullity A는 n-R이다. 랭크다.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고생했습니다.